밥에 넣기만 해도 염증이 사라지는 재료가 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은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건강한 한 끼로 삶을 바꾸는 정보를 알려드리는 시니어 라이프 채널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주제, 바로 밥에 넣기만 해도 염증이 줄어드는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최근 들어 몸이 자주 붓거나 피로가 쉽게 쌓이고 피부 트러블이 생긴다거나 소화가 잘 안되고 몸이 무거운 느낌이 드신다면 그건 단순한 컨디션 문제가 아니라 몸속 염증 때문일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매일 먹는 밥에 단 몇 가지 재료만 추가해도 이런 염증을 자연스럽게 완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밥에 넣으면 염증이 완화되는 대표 항염 음식 5가지, 그리고 체질에 따라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경우,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항염 밥 식단 예시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강황입니다. 강황은 인도 커리의 주요 재료로 널리 알려져 있죠. 여기에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항염 작용이 매우 뛰어나 관절염, 대장염, 피부염, 심지어 암세포 억제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밥을 지을 때 강황가루 한 티스푼 정도만 넣어도 노랗고 고소한 강황밥이 완성됩니다. 들기름 약간, 소금 한 꼬집 추가하면 맛도 훨씬 좋아집니다. 하지만 강황은 체질에 따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뒤에서 누가 조심해야 하는지도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는 검은콩과 서리태입니다. 검은콩은 껍질에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세포의 노화를 막고 염증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죠. 특히 관절염, 피부 트러블, 장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밥을 지을 때 흰쌀과 검은콩을 2:1 비율로 섞으면 맛도 고소하고 영양도 풍부한 항염밥이 완성됩니다. 단, 콩은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불려 사용하세요. 세 번째는 현미, 귀리, 보리 등 정제되지 않은 곡물입니다. 흰쌀 대신 잡곡으로 바꾸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고 장 건강이 좋아지며 체내 염증이 줄어듭니다. 특히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있어 면역을 조절하고 장내 염증을 줄이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밥을 지을 때 잡곡을 3가지 이상 섞으면 씹는 맛과 영양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단, 위장 기능이 약하거나 치아가 좋지 않은 분은 꼭꼭 씹어먹고 불리는 시간을 충분히 주세요. 네 번째는 들깨입니다. 들깨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관절염, 피부 염증, 장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식물성 오메가3는 들깨나 아마씨 같은 재료에서 얻을 수 있는데 들깨가루를 밥에 넣거나 들깨죽 형태로 먹으면 좋습니다. 볶은 들깨보다 생들깨 가루가 영양 손실이 적고 기름 대신 가루 형태로 넣으면 소화도 더 편해요. 마지막 5번째는 마늘과 양파입니다. 마늘에는 알리신, 양파에는 케르세틴이라는 항염 성분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몸속 염증을 줄이고 세균을 억제하며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탁월한 작용을 합니다. 볶음밥이나 마늘기름밥, 양파솥밥처럼 다양한 형태로 밥에 쉽게 활용할 수 있고 특히 감기나 비염, 피부염이 잘 생기는 분에게 추천합니다. 하지만 위장이 약한 분은 생으로 섭취하는 것을 피하고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앞서 소개한 항염 음식들이 모든 사람에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체질에 따라 또는 특정 질환이 있다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강황은 담석증이나 간 기능 저하가 있는 분은 피해야 합니다. 강황은 담즙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담도 폐쇄나 간 질환이 있는 경우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항응고제, 즉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복용 중인 분은 강황을 섭취할 경우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임산부 역시 고용량 섭취 시 자궁 수축 가능성이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검은콩은 콩 알레르기가 있는 분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두드러기, 호흡곤란, 심하면 아나필락시스 반응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통풍 환자의 경우 콩류에는 퓨린이 많아 요산 수치를 높여 통풍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잡곡이나 현미, 귀리 등 고섬유질 곡물은 장이 약하거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분에게는 복부 팽만, 가스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노약자나 치아가 약한 분은 소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불리는 시간을 충분히 하고 적절한 양을 섭취해야 합니다. 네 번째, 들깨는 지방 흡수에 문제가 있는 췌장 질환자, 담낭 제거 수술을 한 사람 혹은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인 분은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경우 들깨 오메가3가 혈액을 더 묽게 만들어 출혈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늘과 양파는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는 분에게는 위 점막을 자극해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FODMAP 성분이 풍부해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는 분에게는 설사, 가스, 복통 등을 유발할 수 있으니 처음엔 소량부터 섭취하면서 상태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실제로 항염식품들을 활용한 식단 소개해드릴게요. 아침에는 강황 현미밥, 오이 무침, 두부구이를 추천합니다. 강황밥으로 속을 데우고 오이로 수분 보충, 두부는 단백질을 보충해주는 조합입니다. 점심에는 잡곡밥에 가지볶음, 부추 겉절이를 곁들여 보세요. 가지에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고 부추는 기력 회복과 위장 강화에 좋습니다. 저녁에는 마늘볶음밥, 들깨미역국, 양파절임이 좋습니다. 마늘은 면역력을 높여주고 들깨는 피부와 관절 건강에 좋으며 양파는 염증을 진정시켜줍니다. 이렇게 간단한 식재료만으로도 하루 3끼 건강한 항염 식단을 꾸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밥에 넣으면 염증이 완화되는 음식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강황, 검은콩과 서리태, 현미, 귀리, 보리 등 잡곡, 들깨, 마늘과 양파. 이 5가지는 체내 염증을 줄이고 건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항염 식품입니다. 하지만 소개해드린 주의사항처럼 각자의 건강 상태에 맞게 천천히 신중하게 도입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내 몸에 맞는 음식이 내 삶의 질을 바꾸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아침에 먹으면 염증이 사라지는 식단 루틴을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